안녕하십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9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여러분들 5교시까지 수업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찍을 거고요. 사실 선생님이 어제 퇴근하기 전에 8시 저녁 8시에 찍었어요. 근데 일단 시간도 55분 나왔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웬 무슨 눈이 막 피곤해서 여기까지 감긴 막 아저씨가 막 앞에서 막 그러는 거 보고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내 원격 수업 역사에 약간 흑역사로 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55분 나오면 조금 더 컴팩트하면서도 좀 진도 빠르게 나가고 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서도 할 얘기들은 다 하는 그런 첫날, 개학 첫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공교롭게 8월 19일 방학한 날이 딱 통합사회를 끝으로 1학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9월 1일 화요일 시작하는 날이 또 통합사회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통합사회는 알다시피 1학기랑 2학기가 동일합니다. 원택쌤 1시간, 경영쌤 1시간, 나 1시간 이렇게 역시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에도 또 열심히 같이 지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60~70%는 이제 너희들의 이름 진짜 다 외운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잘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한 명 한 명 다 외우고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8월 19일 날 소감문 지금까지 제출 안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고 선생님이 1학년 1번부터 1학년 7반 31번까지 정말 다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한테 그 소감문 썼던 것들 중에 나랑 개인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친구들 중에서 학교 돌아왔을 때 얘기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메일로 상담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선생님 메일 주소 다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우리 같이 메일로 상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미 좀 몇 명하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선생님하고 그런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진로랑 과목 관련해서 좀 질문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 이제 나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소감문부터 얘기해서 너무 웃긴데 소감문에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한 30% 정도 돼요. 선생님 1학기 때 통합사회 50분 동안 원격 수업으로 일일이 다 찍어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통합사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성적이 너무 좋게 나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2학기 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친구들이 한 30% 되거든. 지금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2학기를 우리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사회라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소감문에도 썼다시피 이 사회를 조금 넓게 보는 안목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사회 수업을 들으면서는 여러분들 얘기했다시피 재밌고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걸 이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사회 공부할 때는 반드시 선, 이해, 후, 암기 요거 좀 여러분들이 명심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교과서와 개념 프린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는 과정에 암기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 공부가 안 된 거야. 이해도 안 한 채로 암기를 했어. 위헌법률 심판 재청법 명령규칙 심사권 이거 백날 외워봤자 그게 뭔지를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 반대로 이해만 하고 암기를 안 했어.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하는 그 수단 내가 알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의 사회 점수를 더 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만족스러운 사회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근데 이 암기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선생님이 1학기 때 복습할 때 여러분들 1번부터 7번까지 들어가서 다 얘기했던 거 있잖아. 선생님 교과서 프린트 안 보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이렇게 탁 책이랑 프린트랑 탁 머리에 들어와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제 진도 나갈 거거든요. 교과서 162쪽 펴주시고 그 다음에 개념 프린트 11쪽부터 14쪽까지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펼쳐놓으시고요. 요거에 관해서 우리 통합사회 전반적인 OT를 앞에서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2학기 통합사회 암기 자 2학기 통합사회는 역시 EBS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됩니다. 원격 수업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 현장 수업에서야 일주일에
선생님 한 번, 경영쌤 한 번, 그 다음에 원택쌤 한 번 이렇게 볼 테니까 그래서 원격과 현장이 병행이 될 텐데 현재까지는 9월 18일까지로 지금 1차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해서 9월 1일, 9월 8일, 9월 15일 아마 이렇게 3일 정도, 3번 정도 진행이 되게 될 텐데 모르겠어요. 일단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게 등교 수업에 대한 허가가 사실 나야지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인지라 뭐 이후로도 더 진행되게 되면은 원격으로 역시 또 진행이 되게 되겠죠. 여러분들하고 현장 수업을 복습 한 번 하고 근로기준법 한 번, 2번밖에 못했어. 1번부터 7번까지 전체가 다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현장으로 보면 좋겠지만 그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사 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통사 진도. 자, 1학기 때는 원택쌤은 자연지리 파트 하셨었죠. 기후, 지형과 쪽에 대해서 하셨다면 2학기 때는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는 인문지리 파트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 그 다음에 인구구조 이런 것처럼 이제 지리 파트 중에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관점으로 봐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 나가게 될 거고 경영쌤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행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점, 그 다음에 경제 앞부분 합리적 선택하고 경제사, 그 자본주의 발전사 있지,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까지 했다면 아마 2학기 때는 국제경제, 금융 파트 그리고 문화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 나는 1학기 때 4단원 한 단원을 쭉 나갔었죠. 근데 이 4단원이 정치화법 파트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셨을 때 정치화법과도 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인권이라는 주제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3개 대단원을 선생님이랑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 한 단원을 좀 오래 끈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4단원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는 대단원 6단원하고 대단원 8단원 나가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그 목차 차례를 좀 봐주시면요 6단원에서 그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제가 사회정의 라는 것하고요 불평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단원에서 주목하는 것이 세계화, 그 다음에 평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양으로 봤을 때는 이 6단원의 사회정의랑 불평등은 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좀 많은 단원이고 그 다음에 8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좀 적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그 중간고사 때까지 여기서 좀 애매하게 잘릴 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기말고사가 이게 다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6단원도 이 사회정의랑 불평등이 각각 이 사회정의는 윤사랑 생윤 쪽과 관련된 그러니까 윤리,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은 사회학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 우리 2, 3학년 올라가면 사회문화랑 좀 연결되는 과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느낌의 뉘앙스의 두 주제를 좀 섞은 거라서요. 선생님은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범위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하고 진도는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소단원으로 봤을 때는 6-1, 2, 3 그 다음에 8-1, 2까지가 아마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6-4, 9 그 다음에 요 평화가 아마 8-3, 4, 5, 6인데 5, 6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진도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사의 평가율에 사실 어제 선생님이 그 8시 넘어서 촬영할 때 별 소리를 다 했어요. 잔소리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되게 나 혼자 막 오랜만에 수업하는 거에 막 신나가지고 막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저녁 8시 넘어서 하는 그건 약간 우리 알잖아. 밤에 야심한 시각에 왜 그 감성적인 글 되게 잘 써지고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거 보면은 막 약간 오글거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선생님도 어젯밤에 막 혼자 신나가지고 막 얘기했던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더군다나
선생님 맨날 OT 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방학 때 뭐 했나, 그리고 직전 방학 때 뭐 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뭘 하셨어요? 공부하느라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 솔직히 방학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저희 청춘이 있는데 막 놀아야죠 막 이러면서 또 놀았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이젠 안 돼요. 어린이니까 계약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원래 여행도 되게 좋아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이번엔 진짜로 내 자취방, 선생님 혼자 살다시피 알다시피, 그래서 이 양수리에서 혼자 살면서 정말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마트 나갈 때나 뭐 이럴 때만 잠깐 나갔다 오고, 정말 집에서 막 사람이 이렇게도 오래 누워있을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도 TV를 오래 볼 수 있구나, 뭐 이런 걸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나도 어제 수업하면서 막 50분 가까이 말을 해본 것 자체가 어제가 너무 오랜만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도 약간 이제 페인을 좀 탈출해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또 열심히 매주 이렇게 50분 동안 온라인 강의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학기 통사평가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가 1학기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기말고사 85%였고요. 그 다음에 새 선생님 수행평가가 아까 5, 5, 5 해서 15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됐잖아.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기말고사 점수의 그 순위대로 그냥 등급이 나가게 되었긴 했어.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결국엔 1학기 전체를 배운 거를 시험으로 본 거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2학기 때는 너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도 너무 열심히 해줬고 하니까 조금 수행을 기준을 조금, 그러니까 퍼센트만 올리자라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얘기가 돼서 일단 중간, 중간, 수행 이렇게 있으면 중간 35, 중간 35, 수행 30 이렇게 될 거고요. 혹시 만약에 중간고사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등교를 뭐 못하게 되거나 우리 1학기 때처럼 그런 상황이라서 중간고사를 못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말 70, 수행 30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수행 30은요 다시 원택쌤 10, 경영쌤 10, 선생님 10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거 10점은요 이제 뭔 수행평가로 진행이 될 거냐면 문술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불평등 배우시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제도라는 게 있거든. 그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가 다 여러분한테 또 얘기를 해드릴 거야.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걸 서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정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주제에서는 대립되는 주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1학기 때도 여러분들 선생님 거 수행평가 했던 것 중에 이칠 권리, 알 권리 이렇게 대립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낙태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을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나, 아니면 태아의 인권을 좀 더 봐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대립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칠 수 있는지, 그거의 근거를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논술로 보게 될 거고요. 혹시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문신쌤 논술은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틀리진 않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수행평가 당일날 아마 논술로 이렇게 비포 용지로 해가지고 좀 크게 되어 있는 그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이걸 내가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 논술이란 게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올라가시잖아. 특히 인문사회과정 쪽으로 진학하시는 친구들은요, 대학교 가셔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그렇게 객관식으로 시험 보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거를 서술하시오, 논술하시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정말 그 시험지에다가 막 그 자기가 아는 거를 다 그냥 써야 돼. 근데 그거를 미리 약간 연습해 시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선생님은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논술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직전에 선생님이 또 공지를 해줄 테니까 그때 맞게 또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공지사항들 얘기하도록 하면서 OT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학기 과목 독서랑 과세특은 마감이 됐는데 우리 통합사회는 과세특 따로 받지 않은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그거에서 써줄 수 있는 게 이미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하고 경영쌤이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과세특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과목 독서는 1학기는 마감했고요. 이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읽는 것들에 대해서는 2학기 때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왜
그 1에서 4반까지는 선생님한테 과목 독서 내고 5에서 7반은 경영쌤이 받고 이렇게 했잖아. 2학기는 이게 바뀝니다. 1, 4반은 경영쌤이 담당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5, 7반은 5, 6, 7을 내가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들어가는 과세택 관련 아니면 과목 독서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클래스 과제 올린 거에 대한 출석 체크 이런 것들 그런 이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될 테니까 2학기 때 우리 5, 6, 7반 친구들 설명하고 한번 호흡 잘 맞춰서 근데 뭐 그렇게 크게 그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통합사회에서 혹시 문의가 있다 2학기 내용에 관해서 질문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학기의 전반적인 통사에 대한 OT 얘기했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과제에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 등 우리 표지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 프린트 다운받은 거 여러분들 옆에다가 펼쳐줄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 거 통합사회 공부는 교과서 개념 프린트 잘 정리하고 잘 숙지하고 잘 습득해 놓고 있고 선생님이 시험대 앞에 두면은 또 문제 프린트 나눠주는 거 꼼꼼하게 잘 푸는 것까지 이과 공부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기 위해서 수업을 잘 들어야겠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거 PDF를 선생님이 교과서 자료실에서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얘를 올리는 과정에서 용량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PDF 축소 기능을 통해서 이제 PDF를 좀 축소를 해봤다. 근데 그래도 안 올라가. 온라인 클래스가 너무 용량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승석쌤이나 종호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이거 PDF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 옆자리에 유연쌤 계시잖아요. 유연쌤께서 보시더니 선생님 이거 PDF 파일 이렇게 잘게 분할을 해주셨어.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유연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개학하고 오셨을 때 유연쌤께 한마디씩 우진쌤이 선생님께 되게 감사하대요 라고 이야기 한마디씩만 전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온라인 클래스에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거 잘 다운받아서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6단원은요 사회정의와 불평들인데 자,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은 무엇이며 이해 실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죠.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 그리고 이해 실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달아봐야 되는 건데 정의로운 사회? 선생님이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온라인 클래스 여기에 있었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너희는 뭐라고 생각해 이제 물어봤을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집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정의가 실현됐다. 근데 나는 뒤에서 배울 정의의 정의 그러니까 정의가 우리 동음이 이어져 영어로 저스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중심을 지금 두고 있는 건 여기인데 데피니션도 있잖아요. 정의의 정의 알겠지? 나만 재밌나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정의에 대한 정의는 이제 뒤에 얘기하는 학자의 이야기랑 좀 동일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가져가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가장 우리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그만한 점수의 대가를 가져갔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한 만큼의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을 좀 보게 될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일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 좀 온라인 클래스의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도록 합시다. 온라인 클래스 과제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64쪽으로 넘어가셔서요.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자, 일단 우리가 사회 정의의
결국엔 그게 뭘 의미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고찰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일단 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소재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점에서 정말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 거의 이제는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이제 스테디셀러라고 불릴 수 있을 책일 것 같은데,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책이 읽어보진 않았어도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거 쓴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신데요. 이게 이제 하버드 교수님 이게 하버드에서 샌델 교수님이 이제 여신 교양 강의란 말이야. 근데 이 교양 강의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막 정말 몇백 명, 몇천 명이 정말 수강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렇게 우리 코로나가 심하진 않았을 때라서 막 그러진 않았어도 그거를 촬영해서 이제 녹화본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의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물론 뭐 잘생기셨을 수도 있고 좋은 강의력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거에 되게 궁금을 많이 했을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질문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 정의란 무엇일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에는 그거의 단증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부정의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만약에 우리 사회가 모두가 생각했을 때 다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일까에 관심을 가지진 않았을 거야. 왜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가는 대로 그냥 진행이 됐다면 그 사회가 정의롭기 때문에 나는 이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정의로운 게 좋은 거고 이상적인 거고 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러질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일단 알고 그거대로 좀 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부정의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보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괜찮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이 정의라는 사회 정의 파트,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게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떨어지는 답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학도 아니고 1 더하기 1은 2고 사인 30도는 D분의 1이고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맞죠? 삼각비 선생님이 30도 45도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주제가 아니라 이게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어쨌든 모두가 생각하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아니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사회 정의를 배우는 이 통합사회 단원에서 총 8명의 학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사실 선생님은 되게 깊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고, 선생님이 사실 이 개념 프린트 여러분들 좀 소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 사실 이렇게 이 교실 바닥에 이렇게 청소할 때 탁 떨어져 있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선생님 이 프린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고서, 시중에 참고서를 4-5번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2, 3학년 뭐 사회정의는 윤사랑 생명 관련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강의 자료 보고 영상 보고 막 이래서 정말 피고름을 짜면서 만들어낸 프린트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간수해줘. 근데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8명의 학자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8명의 학자를 쫙 배울 거란 말이야. 그냥 얘기만 할게. 공자 잠깐 배울 거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리주의, 벤담, 그리고 왜 생각이 안 나지? 롤스, 그 다음에 샌델, 노지, 맥킨타이어, 와일처, 9명이네요. 9명의 학자들을 보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학자들이 각자가 그렇게 주장하게 된 배경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회정의라는 것이 서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사회정의는 그 시대에서 제일 요구됐던 덕목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 정의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했잖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딱 배우게 되면은 여러 학자
학자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이 학자들은 그 사상을 생각하기 위해서 몇십 년, 몇백 년은 아니지만 정말 자신의 일생을 걸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노력한 끝에 읽어낸 사상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상을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1시간이라는 수업 시간 내에 그걸 확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배우고 끝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게 정의가 요구되는 거지? 앞에 철학자들을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거를 지금 실현해 볼 수 있겠네. 이거를 이렇게 실현해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사회정의를 공부하면서 제발 내가 도대체 왜 이 학자에 대해서 이 사상을 알고 있어야 돼? 도대체 뭔 쓸데없는 소리야. 무슨 뭐 말장난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가 결국에는 읽어가야 될 사회인 건데 그걸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떠한 스탠스,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라고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교과서 내용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왼쪽에 보시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니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디케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니케는 승리의 여신이죠. 나이키. 맞아. 나 왜 갑자기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재난 안전 문자가 오는 바람에 영상 촬영이 멈춰져가지고 선생님 지금 수업 다 끝냈거든? 근데 다시 갔더니 하나도 안 찍혔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수업한 흔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자, 그럼 다시 합시다. 세 번째예요. 선생님 오늘 수업하면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기다려줄 거니까. 자, 니케. 니케는 승리의 여신이고 디케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은 디케인데요. 디케는 정의 혹은 정도를 의미하고요. 로마 시대 유스티티아에서 개최됐는데 현대사회에서 저스티스가 여기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의의 여신상인데 정의의 여신상이 일단 저우라고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는 걸로 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저울이 뜻하는 게 뭐고 칼이 뜻하는 게 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거기다 좀 적어놓을까? 저울이 뜻하는 것은 공평한 판정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칼이 뜻하는 게 뭐다라고 하냐면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사례를 지금부터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좀 말이 빨라졌어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네. 공평한 판정이란 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보자. A가 이 빵을 훔쳤고 B가 기업에서 횡령을 해서 한 400억 원을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에 있어서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내가 어디까지 너희들이 지금 본 거지 아닌 것을 지금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A라는 사람이 빵을 훔쳤고 B라는 사람이 기업에서 뭔가 횡령해서 400억 원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물론 둘 다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땐 얘들아 공정하게 판정을 해서 그것에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만을 딱 처벌을 해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 B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의 아들이라서 잘생겨가지고 너는 면제 이러면 이것도 우리가 정의롭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A도 있고 B도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도둑질 했으니까 둘 다 똑같이 징역 5년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정의롭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공평한 판정, 정확하게 자신이 한 일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작은 것을 저질렀으면 그거에 대한 어쨌든 합당한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크게 잘못했으면 그걸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울에서 뜻하는 거고 그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 도둑들을 어쨌든 끌고 와야 돼. 그리고 이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을 징역에 넣을까 집행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되잖아. 행정도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정확하게 힘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국가에서 좀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국가가 담당하는 힘을 우리가 공권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다시 말해 공권력이
정의롭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프린트 11쪽을 좀 보시면요, 그 정의의 여신상이 또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이 역시 대법원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칼이 아니라 법정을 들고 있거든요. 정의의 여신상이. 그래서 이 법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법은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얘들아, 법대로 통치하고 법대로 이 처리하고 이거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니? 이거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법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에 의한 통치라고 해서 인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린치당해서 이런 거 아니야. 미안해. 센티미터 인치 그거 아니야. 멘탈이 나가서 그래요. 네, 아무튼 이게 뭐냐면 사람에 의한 통치인데, 얘들아, 우리가 그 인권신장 역사 맨 처음에 배울 때 우리 마그나 카르타 배울 때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왕의 권력을 제한했다. 언제 제한된다라고 딱 문서에서 확립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인권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들아, 법치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그 합당한 룰이 있으면 이 룰대로 모든 걸 처리하겠다라는 거야.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법 나와 있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법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 신장의 역사 얘기하면서 왜 절대 군주를 타파하는 거를 자꾸 인권의 역사에서 배우는 거야? 왕이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면 어느 순간에든 내 인권은 침해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없이 확실하게 법이라는 게 있고 이거대로 보장만 되면 그 자체가 결국에는 인권의 보장이 되는 거고, 그게 정의의 실현이잖아. 그래서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것이 법전이다 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정의의 여신은 대부분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천칭저울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그래서 칼은 어떠한 공권력, 실행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칭저울을 그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형평적인 균형 잡힌 시각에 따라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에서 뜻하고 있는 거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과서 B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보시면, 자, 우리는 평소 정의롭다거나 정의롭지 않다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보상을 받거나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을 때는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누군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거나 죄를 지으면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처벌을 받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다고 비난한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일까? 다음 사례를 통해 정의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도 가보도록 할게요. 청년 실업이 늪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수저 부모 덕택에 좋은 직장을 쉽게 찾는 취업 불평등이 만연하고 있다.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신땡땡 씨도 낙하산 인사를 종종 목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낙하산 인사가 뭡니까?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안녕하세요. 내가 진짜 이 개그를 3번째나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참 멘탈이 정말 사는 게 뭘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건 얘들아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낙하산 인사라는 건 낙하산,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뭐 부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높은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사람에게 어딘가에 뭔가 이렇게 꽂아주는 거.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사람 인자의 일사자거든. 그러니까 취업, 퇴직, 그 사람 월급 주고 휴가 가게 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인사인데, 기업에서도 다 인사팀이 있어요. 근데 그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내가 고위층에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혹은 얘는 내가 잘 알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 탁 꽂는 거지. 이걸 낙하산이야. 이거 부정이야죠. 그치? 그러면 거래 담당자나 회사 임원들이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취업을 하게 돼야지 라고 넌지시 이야기하면 없던 채용 계획도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기김했다. 이 같은 관행은 채용 기간마다 100여 개의 입사 지원서를 쓰고 평균 2년 이상의 구직 활동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은 물론 여전히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구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들아,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 행태를. 그렇지, 정의롭지 않다고. 그러면 왜, 그러니까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만약에 지금 이 과정은 얘들아 취업하는 거야, 취업. 그러면 너희들은 이 취업, 다시 말해서 일자리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뭐 능력이 있거나 그 일할 능력, 아니면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이제 많이 이뤘든지, 아니면 업적,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이루기 위한 나의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좀 동의하는 기준이죠. 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만한 일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 일자리가 돌아가는 건 오케이. 근데 지금 얘는 어떠한 사람이 취업을 한 거냐면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 혹은 사회적 지위, 재량 이런 게 지금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얘가 왜 이거에 따라가면 부정해야다라고 느끼는 거야? 이거는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걸로 이것까지 결정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해하게 느낀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선생님도 사실 취업을 한 지가 이제 한 3년, 4년 이렇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 10년 뒤쯤이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취업에 관련돼서. 근데 이때 좀 여러분들이 나는 10년 뒤에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겠는데 10년 뒤에 나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였기를 바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최근의 현대 사회에서도 정의롭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현대 사회에서도 많거든 사실.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들만 보더라도 이거 말 조심해야 돼. 이거 또 내가 어떤 뭐 얘기했다고 뭐 할 때 도와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아버지 덕택에 뭐 시험 문제를 먼저 알게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 덕택에 뭐 논문을 더 빨리 쓸 수 있게 되었다든지, 뭐 아니면 엄마 덕에 내가 승마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내 생각에는 약간 부정의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잘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시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의 답을 낸다라기보다는 선생님의 위치는 그런 것 같아. 얘들아,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왜 잘못됐어?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거에 모두가 다 동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됐잖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나는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나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올라가셔서 이러지 않도록,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의하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좀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네, 선생님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 정의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만 막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너희들도 나도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이어질 시간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나가서 사회에서 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그러니까 물론 너희들이 정말 나가서 진짜 잘 살고 하면 너무 좋겠지. 아니어도 좋아요. 나는 아직까지 내가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선생님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연락 오고 이러면 되게 선생님들이 뿌듯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만약에 TV를 딱 틀었는데 너희들이 막 횡령, 부정이 막 이런 걸로 TV 나오면 선생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치?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다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교과서 좀 마무리하고 프린트까지 보도록 할게. 위 사례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이 자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관행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낀다. 취업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결정되지 않고 부모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는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공정하게 받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 업적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자, 정의의 의미 우리 밑줄 쳐보면서 봐보도록 합시다. 165쪽 정의 평강펜 쳐주시고 밑줄. 일반적으로 사회적 대우나 보상, 처벌 등에 있어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것을 의미에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또 밑줄 사회적 이익이나 부담에 있어 받아야 할 만큼의 몫을 받을 때. 또 밑줄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을 때. 요럴 때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보상이나 처벌,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야. 사회적 보상, 좋은 거, 사회적 처벌, 나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공평히 가져가는 거. 이게 우리가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받는 거. 그래서 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도 있고요. 사회적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취업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 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취업이나 부 같은 것들을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거에 맞게 가져가야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부정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부정하다라기보다는 부담이라고 하는 거지. 벌, 태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다 부담해야 될 몫이 있는데 예를 들어 누가 탈세를 했다. 그럼 개인의 이익만 순전히 챙긴 거니까 그것도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몫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정한 거지. 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A는 그거 어쨌든 도출했으니까 그거에 맞게 합당한 벌이 내려져야 되고 400억 원에 행동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또 벌이 내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정의가 우리 삶에서 의미가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의 삶에서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의가 실현되면 밑줄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근데 얘는 얘들아 어떤 측면에서 좋은 거냐면 개인적인 측면이야. 개인적인.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잘 알겠죠? 기본권이라고 하면 자평참사청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이건 죽을 때까지 안 까먹겠지? 쳤을 때 기본권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자평참사청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왜 사회구성원의 기본권이 보장이 될까? 정의가 잘 실현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떠한 낙하산을 꽂기 위해서 내가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어. 그럼 얘는 내 평등권이 침해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일할 권리, 근로의 권리도 침해받는 거지. 노동권도 사회권도 침해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면 그 사회의 자유, 평등 이런 가치들이 정확하게 실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자유권이나 평등권과 같은 개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이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인데요. 이거 내가 밑줄을 쳐보자. 정의가 실현되면 사회 통합의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 통합 기반 마련. 통합한다는 게 통합도 있지만 왜 통합이 중요할까요? 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얘들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실 이 공동체, 사회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1학년 4반도 그랬으면 좋겠고 1학년 전체가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반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너무 도움이 많이 돼. 그러면 그 자체가 나한테 좋은 영향으로 많이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어느 사회에서 살든지 간에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정의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좀 많아요. 뭐 지역 간, 그 다음에 정치 이념 간, 연령 간, 세대 간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자꾸 뜯어져서 막 서로를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기만 하기 급급할 거란 말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살아가면 결국엔 그 자체가 사회의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또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사회 불신을 갖게 되며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법과 제도가 세워진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서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밑줄,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덕목에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밑줄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철학가들 만나시면서 어떤 게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정의의 기준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조 프린트 정의의 필요성까지 정리하고 스스로 어림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의의 필요성,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 보장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 개인적인 측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게 한다.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인 거지. 세 번째, 이해 갈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여. 이해 갈등, 이익과 손해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때 정의롭게 처리를 하잖아? 그러면 개인선이 실현될 수 있고 공동선이 실현될 수 있고, 개인선은 개인 각자 하나하나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거, 개인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선은 우리 사회 전체가 느끼는 사회 전체의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해 갈등이 잘 조정되면 각자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의 공동선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개인도 좋고 우리 공동체도 좋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를 잘 실현해서 이해 갈등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 사회에 정의가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도서자료실의 사회전율 제1덕목으로 쓸 정의랑, 그 다음에 그 프린트에 위에 보시면 정의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원래는 했거든요, 앞에서. 근데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선생님도 좀 힘들어서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기본적인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정의의 의미,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그 사람이 받아가게끔 공정하게 받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개인의 인권 보장, 기본권 보장도 되고 사회통합도 되고 개인선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야.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정의로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학자들은 여기 보시면 공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리주의, 로이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 1번. 일반적으로 사회적 대우나 보상, 처벌 등에 있어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정의. 다음 2번. 인간의 삶에서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는 1번.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 2번.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 더. 개인선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 이익 갈등을 공정하게 처리해서. 알겠지?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클래스 과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 뭐가 필요할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 더,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과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보셔서 온라인 클래스의 과제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로만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한 3-4줄 정도 최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OT랑 그 다음에 정의의 의미, 필요성 교과서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프린트로 더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